오늘은 1타7피 주식 초보 최고 계략 책의 저자이신 박성현 저자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근로소득만 가지고도 지금 한 50억 대의 자산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 처음에 1999년 직장을 처음 출퇴근할 때의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흑수저신 것 같아요. 그 만화방 안 보일러실을 마가 개조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하셨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50억이라는 큰 자산을 이루게 됐나요? 일단 운이 좋았고요. 네. 운이 좋아서 일단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증식은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재테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자산도 증식을 해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산 증식은 운 좋게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그 책이 바로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제가 이제 활용했던 그런 것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월급만 가지고 이런 어떤 부를 이룬다는 게. 뭐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자산 증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제 질문을 해오시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자산을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명히 디플레이션도 중간중간 있긴 했었지만 우상향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을 믿고 부동산 자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복리의 마법을 믿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풀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영끌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2014년도,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믿었으니까 그 가격 하락의 공포에서도 맞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총동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마련했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제가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운이었다고 봐야죠. 2014년도라고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산 증식에는 성공하셨는데 대신 주식 쪽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17년 동안 호구였다. 계속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운 좋게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은 했는데 또 운이 나쁘게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끊기게 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꽃감 빼듯이 뭐 아파트를 하나 팔아서 생활비를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월급이 끊겼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축, 현금 흐름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월급이 끊겼으니까. 근데 제가 17년 동안을 호구 중에 호구였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회사에서도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뭐 이런 별명까지, 부장님 마이너스 손이십니다, 이런 그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로 완전히 호구 같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잃고 나서 주식 투자로 제가 이제 다시는 주식은 도박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주식을 끊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식은 도박 같은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박의 손을 대게 됐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강원랜드나 이 도박 카지노라고 하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월급이 끊기고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카지노에 좀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기만 하면 뭐 카지노도 잘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100번을 가면 100번을 다 잃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호구, 뭐
도박도 호구, 이제 온통 호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잃지 않는 거를 따는 건 이제 제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100번을 가면 100번을 다 잃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자. 시간은 많으니까.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배팅 전략, 배팅 시스템, 그리고 뭐 그 게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요. 도박에 대해서. 예. 잃지 않으려고. 그렇죠. 잃어도 조금만 잃자. 너무 많이 잃는 거예요. 한번 가면은 제가 멘탈도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박하는데 또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멘탈도 너무 약하고 너무 실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잃기만 해서 많이만 잃지 말. 따자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가게 재밌게 가서 많이 잃지만 말자라고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왜 호구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 왜 호구였죠? 게임의 전략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주식을 한다고 할 수는 없듯이 도박도 내가 게임의 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게임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배팅 전략도 모르고 배팅 시스템이나 뭐 카지노의 어떤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서 카지노에 갔어요. 그랬는데 생전 처음으로 돈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신기하게 그 뒤로도 운일 수 있잖아요. 또 한 번은 그렇죠. 평생 한 번 땄어도 계속해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은 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크다라고 하는 이 도박조차도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만드니까 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주식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 관련된 책도 한 1년으로 치면 100권 정도를 읽었어요. 엄청 공부하셨네요. 예, 도박으로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돈이 여기 있다? 그렇죠. 버는 길이. 도박은 왜 그만뒀냐면은 강원랜드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채산성이라고 하죠. 비용과 시간. 제가 이제 그 카지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배팅 전략이 소액 배팅 시스템이었어요. 이 세븐 스플릿,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하고 이제 비슷한데, 한 12시간을 도박을 하면은 많이 따면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으로 치면. 그러니까 도박을 어떤 그 취미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그 도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비를 벌러 간 거군요. 그렇죠. 생활형 전업 갬블러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업 갬블러로. 예. 근데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이게 우리 집 옆에 카지노가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거기서 숙식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맨 처음에 한 거는 달러 투자고요. 달러 투자를 통해서 어느 그 도박과 투자의 다른 차이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한 게 이 주식 투자거든요. 달러 투자는 얼마나 버셨어요? 달러 투자는 제가 2018년도에 가장 달러 투자하기 좋았던 때예요. 제가 이제 왜 달러 투자로 돈 잘 벌고 그러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느냐,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 투자는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낮았을 때.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달러가 1,000원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지냐 마냐 막 이럴 때였었어요. 제가 봤을 때 빅맥 지수, 달러 지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배팅의 전략을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를 계속 해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한 300억 정도의 달러에 투자를 해요. 300억? 예. 엄청 투자하셨네. 심지어 경찰서 조사도 받았어요. 개인이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한 개인이 300억의 달러를 매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거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까지 받았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1월 1일 날 달러를 사서 12월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던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 17배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거든요. 엄청 예. 돈을 버셨네요. 그쵸? 제가 이제 현금 흐름 창출의 목적이 제가 이제 원래 원했던 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뭐냐면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 이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건데 자산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걸 팔 수는 없고 지금 더 팔지 못하죠.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도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근데 그 목표가 한 300만 원 정도였어요. 월 300. 예, 월 300만 내가 있으면 저는 이제 아끼고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최적화하는 거에는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기반이 돼서 부동산 자산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소위 짠돌이. 예. 그러니까 뭐 대단히 안 썼죠. 안 쓰고 이제 모아서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이 달러 투자를 해보니까 하루에도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 그것도 제가 한참 잘 벌 때는 거의 뭐 한 달 내내 하루 매일 매일 300씩. 예, 매일 200, 300씩을 계속 보니까 사람이 이거 이 세상은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그때는 한참 달러가 낮았고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그게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이걸 접목해 볼까라고 하면서 이 세븐 스플릿 주식 투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븐 스플릿이 1타 7피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이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있는데 이제 도박을 용어를 몰라서 1타 7피는 고스톱 칠 때 네. 예, 1타 쌍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한 번 하면은 피를 이제 뭐 2장, 3장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피를 한 번에 7장을 얻으니까 뭐 일석이조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그냥 크게 한 번 했는데 연달아서 좋은 운이 예. 확 들어온다. 그런 의미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7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주식 투자 이 고수분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사연이 복잡하고 예. 도박과 관련된 분은 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참고로 네. 지금 제가 8.15 모니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예, 대표님도 지금 되게 만나면서 영광이고. 근데 여기 뭐 주식 투자의 전문가나 이렇게 뭐 고수 투자자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배한진 대표님이나 뭐 최준철 대표님 이런 방송들도 다 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착각하실까봐 저는 주식 투자의 고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적이고 평범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투자자고 주린이 그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데 어린이 같은 사람을 주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 청소년? 그러니까 주년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 같은데? 그래서 주년이로서 주린이들한테 니네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대가들의 어떤 고수 투자자들을 본받아야겠지만 그게 아직 안 된다면 그냥 호구 정도 탈출하고 주린이 정도 탈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왜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지식이 많은 대학교 교수보다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더 친절하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듯이 제가 이제 제 책이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고수는 절대로 아니고 제가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정도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도박도 그 생활형 갬블러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현금 흐름 창출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데 그렇죠. 어쨌건 17년 동안 계속 돈을 잃기만 해오다가 이제 그 도박을 통해서 배운 그 원리 시스템을 도입한 주식 투자법을 만들었더니 그걸로는 계속 돈이 벌리더라 이 얘기인 거죠. 그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제가 손익 실현이라고 하죠. 손실을 실현시킨 돈이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계좌를 캡처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2천만 원짜리였어요. 하루에? 예, 하루에 2천만 원이고 그 2달 그 금융위기 기간 동안 뭐 하루에 큰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2달 동안에 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95%였어요. 그리고 원금 다 잃었네. 예, 계좌에 5천만 원 마이너스 된 게 딱 찍혀 있고 마이너스 95% 딱 된 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자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제가 그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이었는데 그 제가 신혼집을 차린 그 옥탑방 뭐 고시원하고 별다를 게 없었네요. 옥탑방이 500에 2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살던 데가. 예, 근데 5천만 원을 날렸으니까. 보증금 10배 날라갔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식은 도박이다,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끊어지진 않으니까 가끔씩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주식 투자가 괜찮긴 한데,
제가 그랬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 이거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박을 하다가 달러 투자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약간 이제 주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뭐 사면은 내리고 예. 팔면 올라가고 예. 이러한 원리 이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것 같은 어떤 생각일 그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바꾸는 게 첫 번째겠죠. 내가 사면 오르는 주식을 사거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첫 번째일 텐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멘탈적으로 아니면은 멘탈도 그렇고 스킬적으로. 실력도 그렇고 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이제 워딩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내가 부리는 사람이나 내 뭐 부하 직원이나 누구도 고쳐 쓰는 게 아니지만 나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 자신한테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나도 아무리 내가 마음 먹고 막 해도 내동매매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약한 인간이고 멘탈도 약해. 내 멘탈이 강해지는 건 한계가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고치지 않고도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세븐 스플릿 주식 투자 시스템을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해졌어요. 내가 사면 올라요. 이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진 거는 왜 그렇게 진 거예요? 요것도 도박에서 용어를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도박 용어라고 딱 얼핏 들어도 도박 용어 같아요. 제가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카지노에.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그 바카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바카라라는 게임하고 블랙잭이라는 게임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우스 엣지라고 약간 이제 전문 용어인데 제가 참고로 그 도박의 경험을 책으로 담은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책도 썼거든요. 그래요? 왜 도박책을 안 쓰시고 주식책을 썼나 그러니까,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요 전책이 서바이벌 카지노라는 책이고 네. 그 책은 그 강원랜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사람들이 인기리에 사람들이 읽은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하여튼 그 세븐 스플릿이라는 방식이 바카라를 하던 사람이 그 카지노에는 도박에는 하우스 엣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투자로 쉽게 표현하면은 거래 수수료 같은 거예요. 근데 바카라는 거래 수수료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 거래 수수료 때문에 이 자본이 녹는다라고 하죠. 자금이 녹아들어요. 네, 예. 그런데 카지노 내에서 가장 하우스 엣지가 작은 게임이 블랙잭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카지노에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바카라 대신 블랙잭 테이블에만 앉으셔도 잃을 확률이 대단히 줄어들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한 가지 팁인데 그래서 카지노에 가보시면 바카라가 인기 있어서 바카라 테이블이 많은 게 아니라 카지노 측에서 돈을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바카라 테이블을 많이 놓고요. 블랙잭 테이블은 되게 조금이에요. 네. 하여튼 뭐 스플릿에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이제 했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었던 거죠. 돈을 딸 수 있는 플레이어가 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가면 당연히 잃고 공부를 하고 나서 게임을 하니까 전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블랙잭이라는 게임에. 근데 그 중에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에이스가 2장이 나오면 바카라는 22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에이스가 1도 되고 11도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그 10이 가장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에이스가 한 장 나오면 여기에 10이 같이 붙으면 21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스가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근데 에이스가 나오고 또 에이스가 나와버리면은 12나 2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안 좋은 카드가 최악의 카드가 되는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플릿이라는 걸 하면은 딜러가 이 카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요. 안 좋았던 카드가 좋은 카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카지노에서는 이 스플릿을 한 다음에 또 에이스가 나오면 또 스플릿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번까지만 하고 스플릿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스플릿이라는 계좌를 분할하는 방식이 스플릿이라는 이 용어에서 따왔는데 카지노는 3번밖에 못 하지만 저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스플릿을. 그래서 이제 도박과 이 투자가 다른 점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손실의 확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세븐 스플릿이라는 말은 이렇게
도박의 용어에서 나온 거고 또 이제 그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나 메커니즘도 여기 이제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그 투자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도박을 하면서 느낀 거죠. 이제 느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 전략을 통해서 17년간 계속 호구로 돈을 잃으시다가 준현이가 됐죠. 한때는 마이너스 95%의 수익률을 올리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돈을 그 현금 창출을 주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알겠습니다. 뭐 흥미롭네요. 당황하고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뭘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재밌어서. 그래서요? 근데 가끔 제가 사실 저는 도박을 잘 몰라서 그 용어가 주는 의미를 잘 몰라서 헷갈릴 때는 있는데 궁금한 건 계속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